예.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에는 젊고 패기 넘치는 강사가 늘어난다. 아유. 들어갈 때 나는 첫 번째. 나는 젊은 분들에게도 분들에게도 배울 게 많지. 친하게 지내보자. 이번? 나만 나이가 드나? 외모를 다시 한번 바꿔본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1번 또는 2번 선택해주시기 바래요. 이거는 저희는 더 젊은 강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아, 저희보다 더 젊은 두 분 다 지금 젊다고 지금, 지금 좋습니다. 갑자기 하나 달라고 그러네. 예. 좋습니다. 예. 하나만 고르기 힘든데. 자, 이거 선택하지 말고, 그러면 각자 의견들 얘기해 보실래요? 예.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 저는 많이 본인이 만약에 나이가 들었는데, 네. 이다원 강사님이, 인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다원 강사님이 만약에 지금은 30대지만, 한 20년 뒤에 이야. 50대가 됐어. 네. 근데 이제 이다원 강사님 같은 또 젊은 친구들 막 치고 올라와 공부 열심히 하고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전달력도 되게 세련되고 뭐 그래요. 네. 이랬을 때. 내가 모르는 게임을 많이 알고 있어. 김성미 같은데. 내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죄송해요. 자, 1번, 2번 네, 갑니다. 예. 하나, 둘, 셋. 그래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1번. 나 1, 2번. 나도 사실 1, 2가 사실 사실 1, 2가 맞네. 그래서 하나를 뭐 선택 못 하겠어. 자, 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해보세요. 어떠세요? 김성미 강사님. 이걸 다시 가꾸면서 일단 외모부터 가꾸면서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바로 차고 나가. 네. 가꾸면서 1번을 음. 트라이를 그렇죠. 외모를 바꾸면서, 네, 예. 외모는 뭐 모이면 되니까. 또 화가 날라 그러네. 가꾸면서 1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동안을 유지하면서, 동안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노력을 지금까지는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동안을 유지하면서, 네. 젊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보겠다. 근데 이제 1번에 젊은 분들이 끼워줘야 이제 가능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다원 강사님 친하게 지내시는구나. 더 친하게 지내는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원 강사님 어떠세요? 저도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이제 강의장에 나갔을 때 그 강의장 교육생분들이 젊은 세대다. 그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도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하거나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뭔가 작은 얘기를 건넬 때도 제가 그들과 뭔가 얘기를 나눌 건덕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그럼 또 젊은 강사님들 저도 좀 배워야죠. kop살이 끼어가지고. 그렇죠. 안 껴줘도 될 건데. 안 껴주면 중요한 건 안 네. 껴준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가장 문제일 것 함께 같아요. 함께해요 강사님. 제가 우리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리 팁을 드릴게요. 나중에, 한 30년 뒤에, 30년 뒤에, 그죠? 제가 30년 넘어갔나? 20년 뒤에,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좀 kop살이 끼고 싶으면은, 지갑을 자주 여시면 돼요. 입은 닫고 지갑만 그쵸. 열고. 언니가 살게! 이러면은, 언니하고 이제 주르륵 따라다닐 거니까, 20년 동안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우리 조민정 강사님? 이거는 저를 위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낸 문제는 아닙니다. 저 우리 김다희 PD님 내신 거니까. 사실은 오늘 이야기 사실은 몇 해 전부터 계속 이런 생각을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해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내재가 좀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 물어, 저한테. 정말요? 질문 계속해요. 어떤 질문요? 네 나이는 자꾸 드는데, 어떻게 되냐고, 매번. 점집도 아니고, 철학관도 아니고. 약간 이제 불안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 조금. 미리 고민해보세요. 이 나이 되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장이 또 뭘까?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직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조금씩 줄어들고 오죠? 이렇게 될 건데 그때 그 변화에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는데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2번이 사실 1번 이성적으로 1번인데 2번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에 화장을 하거나 또 화장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강의가 없으면 그러면 특히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불을 켜고 화장대에서 머리를 막 이렇게 봐요. 머리숱? 흰머리. 그러니까 염색했네? 염색을 하는데 제가 원래 흰머리가 많잖아요. 했네? 했는데. 그러니까. 늘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흰머리가 아니,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잠깐 놓치면 이것도 올라오잖아. 맞아요. 요만큼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그럼 그것도 해야 돼. 이제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나 옛날에 안 그랬거든. 조금 올라와도 되는데 남들이 내 머리만 보진 않을 텐데 그쵸. 내가 그냥 아, 내가 그렇구나. 신경이 쓰여서 막 그냥
흰머리가 요만큼해 보이면 내가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부은 염색을 하죠. 아, 부은 염색이 있구나. 아, 그게 있어요? 네. 내가 왜 어. 이럴까 하니까 내가 이제 불안감이었지. 조금 이런 거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일단은 외모를 뭐 이 얼굴을 뜯어 고칠 수는 없고 이 나이에. 홈런님께서도 많이 느낀다고 나 같아도 실력이 비슷하다거나 실력이 비슷하면은 젊고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 싶다라고. 네, 다만 나도 쓸모가 있을 거라는 자기 체면을 또 건다고 또 하셨고요. 네, 우리 또 여미경 강사님께서는 1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 친하게 지내자.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연미경 강사님은 뭐지, 이 디바이스 자체가 툴 다루는 게 뭐 젊은 친구들보다 더 앞서가니까 배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많이 이번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좀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1번 통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배웠죠. 젊은 강사들이고 약간 기발한 순발력 또는 뭐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 기획력 이런 것들도. 근데 2번은 저는 그닥 별로 많이 신경 안 쓰는데, 작년인가 제가 여기 보톡스를 한 대 맞았어요. 진짜로. 예. 1년 됐나? 또 맞으러 가야 되는 상황 같은데, 예. 여기 하도 얘기해가지고, 근데 가니까 이게 주름 안 없어진다, 어차피. 예. 하여튼 뭐, 예. 커버 힘들더라도 골이 깊어요. 그러니까, 예. 고리. 뭐, 레이저 시술도 받았는데, 이걸 6개월 만에 끊어야 되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시술 받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올여름에도 한번 받아볼까 계획 중인데 2번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 요즘 저는 뭐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근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그렇죠.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진짜 강사님들은 정말 약간 연세를 좀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정말 관리를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죠. 네. 예, 특히 저쪽 위쪽 지방 강사님들 보면은 네. 이 위쪽 윗동네. 예. 밑에는 어때요? 밑에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서울 쪽에 계신 분들 보면은 나이가 진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말투만 이제 있잖아요. 의식에서 얘기하면은, 나이가 진짜 가늠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2차 가서 맥주 한잔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연령대에 말투가 나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프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뭐 조민정 강사님은 이제 뭐 새치, 저도 이제 새치가 올라오고, 저도 염색을 안 하는데, 이제 50 넘으니까 이제 하나씩 올라오는데, 저는 새치 있는 머리를 추구했었는데, 정말 5년째 새치가 안 나오니까, 막상 새치가 올라오니 마음이 그러시지 않으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게 흰머리가 올라오네 이러니까, 이제, 너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나? 염색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강사님의 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또 연령대가 높은 강사님들만이 또 하실 수 있는 강의가 있을 듯한데요. 맞죠? 그럼 또 연령대가 높은 우리 강사님들이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강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히 연령대가 높은. 아직까지 못 느끼는데. 그래요? 예. 여긴가요? 내가 특별히 뭐 어. 연령대가 높아서 제가 가나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보통 서로 관리자 교육을 많이 하고 관리자급 하고 그런 대표님들이랑 비슷할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니까 직장 내에서는 관리자 직급이 많겠죠. 많을 것 같고 또 이런 건 있죠. 만약에 뭐 복지관에 가시더라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가는 강의들 뭐 이런 강의도 조금 수업을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패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도 좀 매칭을 할 수 있고 강의 테마별로도 매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봐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대표적인 게 오늘 하는 이 멘탈 관리, 멘탈 케어죠. 뭐 감정 케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는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뭐 또 옛날 아는 담당자분이 전화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제가 스트레스 관리였는데 대상자가 40대부터 60대까지 좀 이렇게 폭이 넓으니까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저는 이제 또 상담할 때 좀 구체적으로 묻거든요. 뭐 이렇게 특정 뭐 그날 하루만 좀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되느냐. 아니면 진짜 뭐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오는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진짜 그런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뭐 요가나 뭐 또 뭐 있죠. 뭐 캘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원하느냐. 아니면은 뭐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뭐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자기 감정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특정 자기 직무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러죠?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 어울리는 분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산업교육, 기업교육 시장에 가장 좋은 연령대는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3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가 가장 한금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강의를 조금 일찍 시작하고 늦게 시작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보통 한 10년 구력이 되면은 뭐 웬만한 공부는 거의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다운 강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뭐 웬만한 뭐 관련된 서적들은 읽어봤을 거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랑 아닌 자랑이 이쪽 분야 책만 한 700~800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요 분야의 책들만 뭐 거기에다가 웬만한 자격증 공부는 또 뭐 1년에 한두 개씩만 취득해도 10년이면 뭐 20~30개 이상은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점이 이제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40대 초반에 오기도 하고요. 조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50대 초반 뭐 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초반이란 말은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액면 나이로 이렇게 봤을 때 액면 나이. 50대 초반에는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민정 강사님 같은 경우는. 칭찬 맞죠? 네, 맞습니다. 웬일이세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강의 테마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네, 뭐 일단 아까 조금 살짝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네. 보여지는 직업인 강사가 꼭 해야 하는 관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질문. 강사 관리. 네, 강사 꼭 관리. 해야만 하는 관리. 꼭 해야만 하는 관리. 뭐 멘탈 관리, 멘탈 관리 말고 피부 관리, 피부 관리, 피부 관리 또 하나 받으러 가야 돼 또. 체력 관리. 체력 관리. 요즘 맞아. 그 맞습니다. 공감 체력 관리.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격하게 느낍니다. 격하게요. 저는 지난주부터 좀 익스트림하게 달렸는데 주말에 뭐 낯길 때문에 좀 뭐 그랬었는데 이 담 아닌 담이 와가지고 파스를 제가 이렇게 동그란 파스를 3개 붙이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체력 관리, 멘탈 관리, 피부 관리, 또 뭐 무슨 관리 해야 되지? 강사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돈 관리. 돈 관리. 왜냐면 우리가 월급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돈 관리. 맞아요. 그때 돈이 들어왔다가 또 뭐 안 들어왔다가. 그래서 사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뭘 했지? 버르는 돈이 없네. 분명히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었는데. 있잖아. 통장 2개 만들라고. 그래서 그거 돈 관리가 일반 직장이나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우리가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퇴직금이 쌓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지요. 그래서 돈 관리 잘하고 계세요, 조민영 선생님. 저는 뭐 나름대로 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말끝이 흐려지는 거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돈 관리, 자산 관리도. 사실은 직장 생활 뭐 한 20년 만약에 했다 치면은 뭐 기본 퇴직금이 한 1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막말로. 한 20년 정도 하면은 1억 이상 넘을 건데, 강사들은 이제 매출이 높으니까 이제 그게 킵하는 습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10년 정도 하고도 없지. 남는 게 없다는, 남는 게 옷까지 하고 옷까지나 백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노트북 최신형. 이거 말고 없다 그러는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적금을 들든지 퇴직금처럼 들든지 뭔가 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세요. 아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첨언을 조금 하자면 돈에서 뭐 적금을 들거나 자기가 뭐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좋은데, 강사들은 계속 또 지속적인 우리가 학습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서 10%든 뭐든 빼서 자기 개발하는데 비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빼놓는 습관. 아니면 그 참 빼기가 아깝잖아요. 나중에 좋은 강의인데 들으려면은 이것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한 달에 뭐 내가 받는 강의료 한 10%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습관을 좀 해놓은 멘탈 관리보다 자산 관리가 더 힘드네. 멘탈은 나가도 되는데. 멘탈 나가도 돈을 좀 많이 벌면 완전 쓰겠는데. 맞아. 자산 관리. 오늘 멘탈 케어로 시작해서 자산 관리까지. 파이낸스 케어로 도움이 좀 되고 같은데. 있겠죠? 그럼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네. 지금은 여기 빨리 병원 접수를 가야 되겠다고. 요즘 좋은 시술이 많으니까 단체로 선물 갖고 가면 단체 할인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그거 괜찮네. 공부하시죠, 공부.